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냉전 시대, 전 세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핵무기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강대국 간 직접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무기들이 등장했고, 이러한 무기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불러오기도 했죠. 한국과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휴전 이래로 한국과 북한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기는 미국과 소련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북한은 그 어떤 때보다 내부 사정이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올 초에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북한 당국이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월급을 착취해가자 폭동을 일으켰고, 폭동 주동자 200여 명은 북한으로 송환돼 대부분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폭동 소식은 해외에 파견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갔고, 폭동 한 달 뒤 중국 랴오닝성에서도, 저먼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귀국 현장에 반발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북한판 노동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양이 발칵 뒤집히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가 뿌려졌다고 하죠. 북한이 이 무인기를 보낸 것을 우리 국방부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삐라에 담긴 내용이 김정은과 그녀의 딸 김주애의 명품 착용 등 사치를 비판하고 있고, 한국과 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를 쌀과 옥수수 구매 격차로 비교하는 내용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등 북한 정권을 맹비난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이 더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정신승리로 버텨왔는데, 삐라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세뇌당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독재 정권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본 북한이 전방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금 북한은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가장 큰 힘의 원천인 북한군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 병사들을 용병, 다시 말해 총알바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서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제기된 것은 올 8월 초, 2년 6개월을 끈 전쟁에서 러시아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압살하지 못했고, 결국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2,000건이 넘는 전투를 치르더니 결국 러시아 본토 가장 깊은 곳까지 진출했으니까요.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간헐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공격한 적은 있었지만, 쿠르크스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를 향한 가장 최대 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 초반 승리를 장담했었지만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완벽히 이기지 못했고, 이제는 본토를 내줄지도 모를 위험에 놓인 것이죠.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군 병사들을 전선에 투입하다가 부족한 전투력을 채우기 위해 용봉기업 바그너 그룹을 고용했고, 이후 군인이 아닌 일반인 젊은 남성들을 징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지로 내몰리기 싫다며 러시아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생겨났고, 급기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들에게 사면을 대가로 전쟁에 투입했죠. 이 모든 원인이 전쟁을 치르며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함인데, 얼마 전부터 소문으로만 나돌던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이를 포함 총 12,000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우리 국정원이 밝혀냈죠. 관련 소식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고강도 국제제재와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만 한데, 북한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러시아로 파병을 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 파병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 지난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둘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제4조가 재미있습니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 개입을 상정한 옛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한다고 주장했죠.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제1조에는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 상대국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뒤 묘한 소식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몇 개월 전부터 북한의 파병을 요구했고 조약 체결 후 일주일 만에 김정은은 러시아에 4개 전투공병 여단 파견을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공명부대이므로 표면적으로는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한 파병이지만 사실상 전투병력으로 소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가 SNS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차례로 줄지어서 보급품을 전달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세르게프스키 훈련장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 속 군인들은 테이블에 수국이 쌓인 군용 장비를 하나씩 받아매고 있던 군용 더플백에 넣은 뒤 다음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영상에서는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국어로 넘어가지 말거라라는 한국어가 또렷하게 들리고 야야야라는 고함 소리도 들립니다. 영상 속 군인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장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은 최근에 얻은 것으로 7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프스키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전 배치를 준비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까지 등장했죠. CNN이 입수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 모자의 둘레와 신장, 가슴 둘레를 각각 표시하라는 한글 질문이 이어지죠. 한편 우리 국정원은 얼마 전 지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이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음을 밝혔는데 이들은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풍군단은 수도권 및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총 10개 여단을 보유했는데 그중 4개 여단에 해당하는 1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죠. 한편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펙스 역시 이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수십 명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러시아 군복을 입고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여기 달리고 서두르고 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죠.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는 러시아 동부 군사지구의 부대 문양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문양이 군사훈련센터 군인과 군사훈련장 주둔병사들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 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공군 병력 약 1,000명을 파견했으며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낸 바 있죠. 이 밖에도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에 수십 명 규모로 군사고문단이나 군사교관을 파병해 왔습니다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알렸으니까요. 지난 21일 오전 대북 심리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 등을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지역의 한 군 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영국 BBC 방송의 현지 취재도 전달했습니다. 자유의 소리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사망했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며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매체는 탈영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18명이 현재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다며 이들은 며칠째 식량을 주지 않자 지난 14일 진지에서 이탈했다고 보도했죠. 이들은 진지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발견됐는데 이들은 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온 40명의 북한군 정예병력 중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방송이 이 사실을 북한 병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공식 매체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은 이 파병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현 시점에서 해외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자칫 내부 폭동을 불러올 위험 요소로 보고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심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대규모 병력 파병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방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특히 대북방송의 1차 청중인 북한 병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북한은 최전방 일대에서 방벽 건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전쟁에 자신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북한군의 사망 및 집단 탈영 소식을 접하면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대부분은 총알바지가 될 테니까요. 사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소위 학을 때는 치명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올해 약 1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이 지난 6월 2일 돌연 잠정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표면상 이유는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는 것이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 하자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죠. 앞서 한국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죠. 2015년 8월의 일입니다.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우리 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은 전부 김정은의 노예가 됐고 김정은은 독재체제로 수령이 된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현재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의 인권유린, 핵미사일, 위조달러, 해외 근로자 노동 등 북조선의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 때문에 발생했다며 엄청난 자극을 가했죠. 이때도 북한은 발끈하며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실제로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확성기 중단이 유일한 목표였죠. 2015년뿐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피격, 2016년 사체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은 학을 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북한은 대북 확성기를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보통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K-팝을 비롯 한국 가요나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나라한 사실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 위협 시도입니다. 북한군으로서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적 방송을 그냥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면 들릴수록 전방의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반체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 첨단기학 기술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무기를 개발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고 그 과정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잠수함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기를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간 경험했습니다. 이에 손자가 제안했던 것처럼 가랑비에 속옷 젖듯 북한 주민들의 세뇌된 사상에 균열을 일으켜 김정은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의 북한군 파병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